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미 아웃라인, 요즘 대세인 세미 아웃라인으로 제가 수술해드린 분들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제 유튜브 다른 영상 주제로 된 영상에 어떤 분이 원장님은 세미 아웃라인 잘 안 하시냐, 그러니까 주로 인아웃라인이 보인다는 얘기 같죠? 일부 사실이고요. 세미 아웃라인은 안 하시냐는 글을 받고 이제 있으면 좀 그런 분들 모아서 좀 보여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셔서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케이스들을 모아봤고, 먼저 이 세미 아웃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요즘 유행이자 대세인 것은 맞는데요. 특히나 이제 아이돌 중에 장원영 씨가 세미 아웃라인 또는 뭐 아웃라인을 만들면서 그게 이제 눈이 예뻐 보이고 워낙 대세니까 천년돌이라고 하던데, 그분 눈을 따라하고자 하는, 그 눈처럼 되고 싶고자 하는 그런 이제 어린 여학생들이 참 많아졌고, 뭐 성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다, 화려한 세미 아웃라인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형외과 시장에서도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많이들 해드리고 있고, 그건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아무나 세미 아웃라인이 되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세미 아웃라인이라는 게 눈 앞머리가 밖에서 시작하는 그런 라인이 될 텐데, 정말 그 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평행한 두께로 이렇게 되는 라인을 이제 완전히 아웃라인이라고 하고, 또는 뭐 패러렐 폴드라고 하거든요. 평행한 폴드다, 쌍꺼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랑 인아웃의 중간, 그래서 밖에서 시작하긴 하는데 뒤로 갈수록 커지는 이런 라인, 그런 라인이 세미 아웃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서양인 눈 구조에서는 대부분이 눈이 쌍꺼풀이 아웃라인이 나와요. 대부분 가지고 있는 쌍꺼풀이 아웃라인이에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일단 눈들이 좀 크죠. 크고 길고, 그 다음에 피부가 또 얇죠, 우리보다. 그 다음에 몽고주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쌍꺼풀이 있으면 대부분 좀 높은 높이에 있고, 자연 쌍꺼풀이더라도 높게 있고, 그런데 이제 얇아 보이고, 몽고주름이 없으니까 앞에는 밖으로 빠지는 그런 패러렐 폴드 또는 아웃 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바꿔 말하면 우리 동양인들은 피부가 좀 더 두껍고요, 눈이 작고요, 그 다음에 몽고주름이 대부분 있죠. 그런 게 이제 아웃라인이 될 수 없는, 또는 아웃라인이 되기 힘든 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장원영 씨 같이 눈이 크고 피부가 얇고 뭐 몽고주름이 별로 없는, 몽고주름이 있더라도 아웃라인 될 수는 있거든요. 어떤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면 아웃라인이 되면서 두껍진 않고 부담스럽진 않으면서 적당한 두께의 예쁜 아웃라인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모든 사람, 우리 동양인들한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저에게 이제 나는 아웃라인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사람 중에 실제로 한 10명 중에 한 8, 9명은 안 됩니다 라고 답을 드리거든요. 안 된다기보다는 아웃라인을 하려면 소세지가 됩니다 라는 대답을 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린단 말이에요. 환자분은 그거 포기하셔야 되고 인아웃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조율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저한테 수술 받으시는 분들의 결과들은 소세지 나오는 경우는 전혀 없고, 대신에 인아웃이 좀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세미아웃이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원하고 나오는 경우는 안 해드릴 이유가 없죠. 어떤 경우에는 눈 구조상 인아웃이 안 나오고 세미아웃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피부가 아주 얇거나 몽고주름이 뭐 없거나, 원래 그런 이제 우리 동양인 눈 구조가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서양인 눈 구조와 비슷한 눈 구조를 가진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쌍꺼풀을 높게 안 잡아도 아웃라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분은 또 인아웃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환자분은 이런 서양인 같은 눈 구조 때문에 아웃라인밖에 안 나오네요, 쌍꺼풀 하려면 아웃라인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아웃라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높지만 화려한 쌍꺼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눈화장을 진하게 하시는 그런 분의 경우에는 조금 라인을 높게 해도 커버를 하시니까, 화장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눈화장 진하게 하시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시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세미 아웃라인을 만들기도 하죠. 실제로 제가 이제 세미 아웃라인을 만들어 드린 분들의 사진을 보여드릴 것이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미 아웃인데 소세지는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해드렸다는 거,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겠거든요. 세미아웃 만들자고 소세지 쌍꺼풀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환자분이 세미아웃 원한다고 의사가 말리지 않고, 환자분이 원하시니까 그냥 세미아웃 크게 잡았다, 소세지 쌍꺼풀을 나왔는데 그거는 세미아웃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술 후에 그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환자분한테 소세지 쌍꺼풀이 나온 다음에 환자분이 원해서 그렇게 해드린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세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세미아웃을 안 해드린다, 말린다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디자인할 때 인아웃 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없고, 높지 않은 세미아웃이 나오는 사람의 경우에만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이제 앞팀까지 해야 세미아웃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분은 미간이 멀어서 앞팀을 좀 시원하게 하다 보니까 세미아웃 라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라인이 전혀 두껍지 않죠. 피부가 좀 굉장히 얇은 분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인 높이를 어느 정도 높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높지 않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몽고주름보다 밖으로 빠지는 세미아웃 라인이 나와서 뭐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좀 피부 얇은 분들이 세미아웃 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피부가 그렇게 얇아 보이진 않는데요. 또 세미아웃 라인, 또 아웃 라인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어렸을 때부터 쌍꺼풀 테이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늘어나 있잖아요. 쌍꺼풀을 높게 잡아도 얇게 나와요. 그런 경우에 이제 높게 잡다 보니까 세미아웃 라인이 나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쌍꺼풀을 10mm 이상, 11mm, 12mm 잡았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라인이 밖으로 빠졌던, 근데 이제 전체적인 쌍꺼풀 두께는 두껍지 않게 적당한 두께가 나온 거죠. 그러자고 일부러 쌍꺼풀 테이프를 하라는 말은 아닌데, 우연찮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재수술 케이스인데, 이미 본인 쌍꺼풀이 세미아웃이죠. 이미 첫 수술을 했는데 세미아웃 라인 나와 있는데, 이 라인이 얇잖아요. 두껍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라인을 뭐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약간 올릴 수도 있는데, 아마 1mm쯤 올려서 수술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앞머리도 더 높아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라인을 올리니까. 그러니까 더 확실한 세미아웃 라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재수술인데 첫 수술에 이미 세미아웃 라인이 나왔던 사람은 당연히 100%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소세지가 아닌데 세미아웃으로 돼 있는 사람은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검증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세미아웃 라인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다음 케이스도 재수술 케이스인데, 첫 라인이 약간 이미 세미아웃 라인이 있죠. 이분은 그대로 수술해 드린 것 같은데, 이들 그대로 찍어주면 당연히 세미아웃이 나오는 거고, 반대쪽도 당연히 이제 풀어져서 없어져서 다시 한 거지만, 원래 대칭이 맞았던 세미아웃 모양으로 해드릴 수가 있다. 이런 경우도 세미아웃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미아웃 아웃이 잘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약간 중년으로 넘어가는 여성분들, 40을 넘으신 분들의 경우에 피부가 이제 처졌잖아요. 처졌으니까 젊었을 때보다 20살 때보다 라인을 높게 잡아야 되죠. 쌍꺼풀을. 그러다 보면 라인이 앞머리가 밖으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분도 첫 수술을 이렇게 얇게 해놨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라인을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한 2, 3mm 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이 앞머리가 밖으로 빠져서 세미아웃이 나올 수 있었던 40 정도 즈음이었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중년 분들이 비절개법 쌍꺼풀을 할 때 오히려 세미아웃 라인 또 아웃 라인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이미 뭐 첫 수술 때 세미아웃 라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몽고주름이 별로 없이 앞머리가 이렇게 트여 있는 분들, 이게 뭐 앞팀을 해서 그렇든 원래 그렇든 이렇게 몽고주름이 없는 분들이 세미아웃 라인이 잘 나오죠. 서양인들 같이 앞머리가 좀 뾰족하게 튀어 있고 누호가 보이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높지 않은 세미아웃 라인이 잘 나온다. 다음 분의 경우도 약간 이제 중년층 여성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오른쪽은 이미 세미아웃 라인이었고 왼쪽은 인아웃 라인이었는데, 왼쪽만 좀 세미아웃으로 바꿔달라고 하셔서 왼쪽만 앞머리를 좀 올려서 세미아웃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을 맞게 바꿔드렸던, 예전 수술에 문제가 있어서 다르게 나왔던 분도 이렇게 좀 맞출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다음 분들부터는 절개법으로 해드린 분인데, 매몰법하고 절개법은 세미아웃 라인, 인아웃 라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디자인의 높이 문제지, 절개법이라고 뭐 더 높게 나오고 매몰법이라고 더 낮게 나오는 거 아니라서, 방법은 사실 전혀 인아웃 문제, 인과 아웃의 문제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이유로 뭐 눈매 교정을 더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쌍꺼풀 고정을 더 세게 하기 위해서 절개법을 한 거지, 뭐 그거는 지장은 없다라는 점이고, 이분도 절개 재수술 케이스인데 이미 세미아웃 라인이니까 사실 이거를 낮출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드린 것 같고, 눈매 교정을 위해서 이제 절개법을 해드린 것 같고, 이렇게 눈 화장을 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화려하게 좀 아이라인도 좀 두껍게 칠하고 이러신 분들은 라인을 조금 높게 하고 세미아웃을 해놔도 거기 그 사이에 아이라인을 칠하면 그게 좀 더 얇아 보이니까, 화려한 눈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좀 높은 세미아웃을 하셔도 괜찮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절개 재수술 케이스였는데, 라인이 인아웃이 싫다, 아웃으로 좀 빼달라, 그리고 라인을 올려달라고 하셨고, 이제 눈매 교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이제 절개 재수술 중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첫 수술처럼 안검하수가 있는데 라인을 세미아웃으로 올려버리면 그거는 이제 소세지 되는 거예요. 라인은 쓸데없이 높은데 눈은 안 떠지니까 졸려 보이는 느낌이 남아있고 소세지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재수술을 받을 때는, 저는 눈매 교정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시원하게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라인을 더 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아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 눈매 교정과 또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 눈 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은 높은 세미아웃 했다가 잘못하면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매 교정을 잘 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이렇게 라인을 올려서 세미아웃 만들어야 된다. 이분은 이제 결과물이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세미아웃이 나왔죠. 마지막 케이스도 이제 중년분이신데 라인을 좀 올려달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년분들은 피부가 처져 있기 때문에 라인을 올려도 되잖아요. 라인을 높게 해도 두껍지 않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눈도 크고 몽고주름도 없는데 첫 수술은 인아웃이었지만 이거를 1~2mm만 올려도 잘하면 앞머리를 좀 더 밖으로 빼서 좀 더 밖으로 빠지는 이렇게 세미아웃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좀 인아웃과 좀 애매한 중간 정도 나왔는데 어찌됐든 라인을 좀 더 앞머리를 좀 올려서 좀 더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죠. 정리하자면 피부가 얇은 분들, 그 다음에 뭐 몽고주름이 없는 분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쌍꺼풀 테이프를 오래 한 분들, 또는 중년이어서 피부가 처진 분들, 이런 분들에서 오히려 적당한 두께의 세미 아웃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거를 이제 뭐 제가 조건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거나 이 네 가지 조건에 다 해당된다고 해서 세미 아웃이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에게 오셔서 거울 드시고 보고 이런 부지로 쌍꺼풀을 이제 잡아보고 좀 높게 잡아서 원하는 두께가 나왔을 때 그게 세미아웃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을 서로 확인을 해야만 그게 답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더 높게 하면 세미아웃 라인을 만들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 너무 두꺼운 쌍꺼풀, 어색한 쌍꺼풀, 소세지 쌍꺼풀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도 보고는 질색팔색 하시거든요. 아, 나는 안 되겠구나, 바로 인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담 오셔서 체크한 이후에 확실히 이제 인아웃 라인이 맞다, 또는 세미 아웃라인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 뭐 눈화장 부분들도 좀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상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 흑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